약제도 지난 시간에 쭉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처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방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낯선 처방이 있으면 한번, 이 처방은 내가 잘 모르는 처방이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고침무산. 또 뭐 있습니까?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는 뭐 크게 정확하게 몰라도 뭐 어느 정도다라는 건 대충 알겠죠?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 처방이라고 해서 가져왔고, 제가 불면증에 여러 가지 약이 있겠지만, 요 안에서 대체적으로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 이름은 아니더라도 구성이 대체적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꼭 이 처방은 아니지만, 요런 분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표시를 했던가? 그렇지. 그 중에 또 골라보면 위장과 관련해서는 요 향사양이탕, 향사육군자, 바나사심타 같은 부류, 기허나 노심에는 귀비탕, 비슷한 게 양진탕입니다. 그 다음에 온담탕, 그 다음에 불안한 데는 귀비탕 인숙산, 용골 모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송함융탕, 허번증이, 흉부에 허번증이 있는 거는 치자, 황련, 산조인, 고침무산, 소요산, 아니면 혈어 쪽인 사물, 육미, 요 계통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던져놓으면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잠이 안 오는 경우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많은 비율이 있잖아요. 많은 비율이 있을 때, 일단은 요런 비율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불면증만 해서 치료하진 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면 기체도 좀 보고요, 중초의 허열과 심허열도 좀 보고, 기운도 소통시키고, 황륜으로 확실히 좀 신열을 좀 끄고, 요렇게 해서 좀 뚫어주면서 진정시키는 게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환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요렇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이 약 먹고 보면 전부 다 약이 건조합니다. 대체적으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약 먹고 더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혈압입니다. 사물탕을 주든 뭐 천황보심단은 이제 나와 있는 약이 있으니까 이런 알약을 주든 사물 육미 쪽으로 윤제로 가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나와 있는 게 감미 온담탕이라든지 감미 소요산이라든지 그런 약들이 기성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주고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다면 빠르게 윤제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약을 안 다리더라도 감미 온담탕, 온담탕 분류에서 사물탕, 천황보신당 분류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병기 한번 보겠습니다. 병기를 가지고 해서 처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나와 있는 병기가 이렇게 불면과 관련된 병기인데, 이거를 구분해 보면 결국에는 심, 비위, 신, 요 문제입니다. 뭐 간담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심열, 비위 소통, 수렴 문제. 요 세 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면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심음허든지 심장이 진액이 부족한 건지, 심열이 신으로 못 내려가든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심화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공포가 자꾸 오든지, 전부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찌끄러기 같은 거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세 개의 문제입니다. 자, 육부가 막혀서 열이 뜨는 경우는, 제가 이제, 요 중에 대표적인 게 위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장부에도 다
이제 육부가 막히면 열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가져왔고 실질적으로 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 방광염이 있는 분들 잠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실제로 가져왔고 그런 분들은 한의원에 많지는 않아서 제가 분류는 안 했지만 육부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육부는 막히면 열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은 중초가 막히면 못 내려가면 이 원래 장기 자체가 열이 많아요.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히면 어떻게든 열이 생깁니다. 열이 얼마나 생기냐는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만 내려서 좀 덥네.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초 막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반화입니다. 반화. 제가 아무리 약을 써봐도 반화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화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반화는 양날의 검이에요. 반화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가 약한 사람들한테 반화 조금만 많이 쓰면 확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그거를 스스로가 겪어보고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건 있지만 하지만 반화만한 약은 없습니다. 위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소화가 안 돼 입맛이 없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는 이제 위가 활동하는 힘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보조인기탕 써야 되는 입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 오랜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입맛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는 반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겹, 석고탕 이런 거 보면 오랜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허해지지만 그런데 막 반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꼭 건장하고 힘이 좋은 사람만 반화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뭐 복진으로 제가 구분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하지만 허약하고 해도 뭔가 이거는 찌꺼기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반화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초가 막혔을 땐 여러 약이 있지만 황련만한 게 없습니다. 황련만한. 여기 이제 요거를 순화시킨 게 바로 주겨입니다. 주겨. 주겨는 위장에 작용하는데 이게 순하게 아주 시원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황련의 아주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부자, 반화, 황련, 주겨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흔히 쓰는 게 시호입니다. 시호. 꼭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열이 자꾸 올라가면 이 열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황련으로도 끄지만 시호로 이런 데를 시호는 좀 소통을 좀 시키거든요. 이러고 소통시키면서 그 성질이 좀 서늘해가지고 그게 황련만큼의 그 어떤 확 꺼주는 약은 없어도 소통되면서 서늘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호가 상당히 저는 잘 쓰는 편입니다. 시호 반화 잘 쓰는 편입니다. 다른 거 많이 써봐도 지각이니 이런 거 다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지만은 요것처럼 또렷한 약은 없습니다. 후박은 습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질문 하나 할까요? 지실, 후박 많이 씁니다. 그죠? 지실, 후박 대승기탕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소화제 예로도 많이 쓰는데 지실과 후박을 어떻게 구분해서 좀 같이 흔히 쓰지만 어떻게 구분해서 좀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그쪽부터 한번 지실과 후박 소화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다른 소화제들도 있지만 지실 후박을 쓸 일들이 있고 근데 저부터 그럼 살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맛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약간 새콤하고 약간 새콤합니다. 후박은 약간 쓰고 약간 씁니다. 그 맛을 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 황당해가지고. 아니요. 어, 저 시킬까? 약간 고윤정 필이 나는데. 그러면 시키자.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실은 제 생각에 음. 좀 더 기체를 보는 느낌이고요. 기체. 후박은 좀 그거보다 좀 더 물체를 보는 느낌이죠. 아하. 좋습니다. 혹시 뭐 써보시고는 지실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좀 쉽게 원쳤다 이런 지시를 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물체가 있으면 지시를 들어갈 것 같아요. 후박은 제가 그냥 이렇게 관찰한 걸로는 선생님 쓰신 거 항상 좀 이렇게 버버룩하다 이런 데 쓰시니까 그냥 저런 데 쓰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분적으로 네. 빵빵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빵빵하다는 후박이 기체 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구분해서 다 먹어봐요.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모든 의사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먹어봅니다. 지실하고 사인하고 이런 차이가 뭘까? 하면 사인만 넣어 먹어보고 지실 사인 빼고 지실 거기에 사인만 빼고 그 자리에 지실만 넣어가지고 먹어봐요. 제가 먹는 약에 저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최소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게 그냥 이제 뭐 의사에 나오는 그런 그거 물체를 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지실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은, 이게 소화는 돼요. 소화는 돼. 근데 얹혀 있는 게 막 내려가는 그런 느낌. 뚫리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취를 치료한다는 게 적취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실은 그냥 그게 산미를 가지고 자꾸 오래된 이 소화불량을 꾸역꾸역 소화시키나 봐요. 근데 그 힘 자체가 절대 약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실을 먹는다고 뻥 뚫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후박은 딱 먹으면 빵빵해져 있던 더부룩하고 빵빵한 거 싹 없어집니다. 후박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음식을 먹고 더부룩해진다. 이게 전부 가스 차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습기가 만들어져서 기체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후박이나 바나 같은 기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후박, 바나, 향부자. 지실은 기체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소적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소적한다는 말.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그게 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화제로는 일반 소화제는 적취를 없앤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당장 들어가가지고, 소화제가 향기라든지 이런 걸로 당장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당장 밥을 먹게 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오랫동안 적취가 돼서 오랫동안 여러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위에 식적에 의해 가지고 방광에 소변이 찔찔거리고 이런 기타적 오래된 그런 소화불량에 된 거는 이 적취라고 보고 이 지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제에 그래서 후박 반화가 있고 지실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은 확실히 기체를 봅니다. 보는데 가벼워요. 가벼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로 어디 쓰냐면 흉부 이런데, 늑골 이런데 이제 부딪혀가지고 아플 때 반화도 쓰지만 길경, 지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워요, 약이. 이런 데 가지고 이게 위에도 작용하죠. 이게 지실 먹으면, 지각 먹으면 배가 고파요. 어이구, 좀 고프네 한데, 이 약은 많이 먹어봐도, 그러니까 한 첩에 저같이 이게 소화력이 약한 사람도 많이, 두 돈 써도 큰 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약이 가벼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흉부 쪽의 기체가 아니면은 그냥 향부자나 바나 쓰지, 꼭 지각까지 쓸 건 없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그런다고 이게 하초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안 가는 건 아닌데, 너무 기체를 본다고 해놓고 너무 여기에 신뢰를 주지 마라. 만약에 이제 기체로 인해서
소통이 실제로 뭔가 이게 안 되면 향부자나 이런 거 쓰는 거지 기체로 지각으로 안 됩니다. 호미로 할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피 이거 좀 셉니다 약이. 그런데 이게 이 약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해봤자 결국 귤 껍데기예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흉엽 이게 옆구리 아픈데 이런 거 씁니다. 청피 쓰지만 그냥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여기 아파서 이게 제가 환자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꾸 소화 안 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짜증내고 그게 간 기운이 욱욱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로 따진다면 차라리 향부자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맞는 약은 청피일 수 있겠죠. 근데 힘 좋은 약들이 있어요. 향부자, 바나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좋아지고 하면 청피 조금 더 써가지고 드라마틱한 뭐 하면 좋지만 굳이 뭐.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향부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모 이거 좀 재밌습니다. 지모는 갑자기 이 진도가 뭐 안 나가겠는데 지모는 위장과 관련된 확실히 있습니다. 위음허. 근데 이제 지모는 좀 윤하고 차거든요. 확실히 양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그 뭐 백호탕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런 거 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보통 맹문동 씁니다. 맹문동. 그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차기 때문에 위열이라든지 사람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비는 뭐 읽어보시면 소화제입니다. 지실이 여기 있네. 씁니다. 어떤 거를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되지만 뭐 그래도 그런 차이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제 고기와 관련된 그 병리가 이제 담열요심, 담열요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얘기할 때 가슴이 갑갑하고 이제 갑갑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막 해요. 답답하다고 막 해요. 이것 때문에 생긴 그 한방병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나? TV에 자주 나오시던 책도 쓰시고. 응? 모르나? 담적? 응. 담적병. 다 이겁니다, 이거. 그 환자들 보면 어디 가도 안 낫고 이러는 거. 예. 그 사람들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깝깝하고, 여기서도 도저히 안 낫고, 속은 미치겠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저 사람 돌았나. 소화만 안 되면 소화만 안 되지. 깝깝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실습이 왔어요. 대학교에서. 학교가 옆에 있었거든요. 언놈이 하나 딱 왔는데, 눈빛부터 이상해. 학생이 이제 본 사죠. 그런데 얘는, 자기는, 자기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 그럼 왜 하니까 자기는 담적 한방병원에 들어간대요. 왜 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지나면서까지의 그 위장병이 엄청 심했는데 그래서 위장병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발광까지 하려고 했는 거예요. 발광까지 깝깝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서 씻은 듯이 나섰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한의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적 한방병원에 가서 차세대 병원장이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사람 그때 알았어. 담적이 담열 치료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한번 그리고 나서 담적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소화 관련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소화 위장병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비위와 심열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처방은 이제 온담탕입니다. 온담탕. 바나, 지실, 주겨가 핵심입니다. 이 귤피, 복령, 감초 뭐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아주 도와주는
곁다리고.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약이 순해요. 순해요. 작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파워 자체가 약해요. 여기의 핵심은 반화지실 주ገብ니다. 두 개로 따지면 반화지실입니다. 반화지실. 어디에 쓰느냐?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실제로 이제 신경성으로 신경 쓰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신경 쓰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좀 잘 놀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 쓰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답답하다고 하고, 꺽꺽거리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이런 경우에 씁니다. 자,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얘기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하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어떤데요? 소화가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향부자를 쓰냐 마느냐는 진짜 기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요걸 쓰는 거지. 만약에 스트레스에 포인트를 맞추면 이 약이 아닙니다. 향부자 문제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를 볼 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온담탕이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내한테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입맛도 없고. 이럴 때 이제 반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꺽꺽거린다. 조금만 먹으면 자꾸 드림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 반화가 들어가면 이게 제가 이제 그 트림 하는 거를 몇 명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을. 처음에는 저도 뭐 이상한 거 써봤어요. 근데 반화가 이제 꺽 하는 게 위에서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기역 하는 거죠. 위기역. 그 다음에 트림 하는 게 더럽잖아요. 저 더러워. 이래 되잖아. 아, 저게 찌꺼기구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기를 하면 하기를 하면서 습담을 보는 약이 뭔가? 반화. 반화를 쭉 올렸었더니 10몇 년 된, 30년 된 위장장애 끄끄 하는 거 제가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반화 쓰는 거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향부자 쓰는 게 아니고, 반화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딱, 복만, 속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가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후박 쓰는 거하고, 반화 쓰는 거하고, 속이 답답하다, 복만이잖아. 우리가 복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알아야죠. 이거 뭐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 TSM 글을 상당히 숨 고수더라고. 내가 글을 보니까. TSM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순간 그 위치 조금 밀리고 뻔뻔한 느낌이 후각이 나가고. 좋다. 물론 이제 후박이 흉부에도 작용합니다. 계지가 후박행자탕 기침이죠. 그런데도 씁니다만 이 후박은 거의 배입니다. 배에 가스 차는 거예요. 배.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반화도 그렇습니다만 반화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원장님 윗배만 볼록해져요. 뭐 이런 환자 본 적이 있습니까? 자꾸 만성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윗배만 볼록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안에 소위 말하면 가스 차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뭐 병리 기전은 모르겠지만 이 작용하는 부위가 반화는 주로 여기에 주로 작용하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후박은 이 넓게 똥도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스 빵빵한 거는 이제 후박이 맞고 위에서 뭐 끄끄하고 뭐 그런 가스는 이제 반화가 잘 합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윗배가 빵빵해진 사람이 똥도 잘 안 나가고 전체가 벙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일이 많아요. 같이 쓸 일이.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기에 반화 대신에 향부자 쓰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 오늘 못 오실 줄 알아가지고 내가. 근데 반화 대신 향부자 쓰면 그거 맞습니다. 그죠?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네, 된답니다.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다만, 이게 반화하고 이제 향부자의 차이는 향부자도 먹으면 엄청 배고픕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습기도 보고 행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이게 좀 이 반화, 이 둘 다 기체를 보는 약이죠. 기체를 보는 약인데, 향부자는 행기제라고 하고, 이제 반화는 기체를, 실제로 기운을 통하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향부자는 이 긴장입니다. 긴장.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더라도 소화의 포인트가 아니고, 스트레스든지 뭐 해야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배도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미간이 좁아질 수도 있고,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제 약성으로만 따지면 향부자를 써도 돼요. 뭐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반화 자체는 긴장을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소화불량이 왔는데 사람이 보면 어떠냐면 자꾸 인상을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소화가 안 됐다. 별로, 인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남자분이 주로 있었는데 걸걸해요. 사람이 걸걸하고 막 이런 좀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자꾸 아이 더러브라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향부자 쓰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뭐 트림을 좀 하더라도 자꾸 뭐 어깨도 결리고 막 긴장을 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기운을 소통시킨다고 해도 향부자는 그 행기라는 표현이 몸 전반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감이 온남탕 많이 씁니다. 향부자 분재로 들어가 있고 좀 열도 좀 보는 시호, 맹문동 같은 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반화가 이제 보면 확실히 반화 제일 많이 쓰는 게 위장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비염입니다. 비염에 콧물 찔찔찔 나올 때 이게 저는 이제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비염 환자가 왔는데 콧물이 줄줄줄 난다. 그러면 위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위가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 물이 생길 정도로 습기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위가 딱 긴장이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뚫어주는 거는 반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사인이나 다른 것도 다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위에 긴장을 딱 풀어주는 위내 정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통하는 거는 반화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세신이 좋아요. 딱 긴장돼 있는데 세신이 드셔보시면 알지만 세신도 먹어보면 엄청 배고픕니다. 위를 확 자극 주거든요. 근데 이제 세신은 표까지 땀까지 냅니다. 표증. 그러니까 이제 반화와 세신 중에 콧물을 흘린다고 하면 세신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콧물이 난다는 거는 겉에가 차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는 세신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같이 쓰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청룡탕 같은 게 좋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 사인이라든지 다 뭐 괜찮습니다. 창출도 괜찮고. 이런 것처럼 맑은 콧물, 그 다음에 위가 딱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중에 어떤 여자분인데 자꾸 가래를 뱉어요. 누워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청담동 출신이야. 우리 동네 사는데, 자기 말로는 너무너무, 청담동에서, 너무 그게 생활이,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싫어가지고 우리 동네로 왔대. 모르겠어, 나도. 그냥 자기 말은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시기 자랑 하거든.
자기 남편이 옛날에 산 거 시계 딱 남편 건데 여기다 침 맞을 때 이러고 있거든. 그럼 나도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 오, 이 귀한 거를 나 시계 모르는데. 항상 계속 가래를 자꾸 냈다. 근데 얼굴은 귀티나게 생기긴 했어요. 좀 고생 안 하는 얼굴이긴 해요. 위산가다라든지 이런 거 수양성 분비물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멍 때리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왔는데 그냥 사람이 낭창낭창한데 잠 안 오는 사람들 특별히 막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막 스트레스로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뭐 머리가 멍하면서 잠 안 오는 경우가 바로 온담탕입니다. 온담탕. 실제로 이제 사람이 흥분되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뇌가 흥분되어서 잠 안 오는 경우 이런 반화가 안 됐습니다. 습담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심열입니다. 심열. 그럴 때에는 황련, 용골, 치자 이런 청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려다가 온담탕하고 가미소유산의 핵심적인 차이는 반화와 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화와 시효. 여기 보면 이제 가미소유산이 시호, 작약, 백출, 복령 들어가고 목담피, 치자 이렇게 주로 이제 열을 꺼주면서 소통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기운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위장이 문제가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온담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는 제가 이제 향사 양이탕을 가져왔지만 소화제, 그냥 소화 안 돼서 잠 안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갑자기 잠 안 오는 경우. 원장님 잘 자다가 어제 갑자기 잠 안 오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과식했구나. 전날 술 많이 먹거나 과식했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가져왔지만 향사 양이탕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화제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향사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화 향부자 들어가지만 그런 의미 아닙니다. 반화가 좀 들어가니까 살짝의 기역에 애기, 토산 같은 거, 범산, 핍산, 범산. 자, 반화사심탕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상한론 처방을 제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몇몇 개는 꼭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화사심탕입니다. 저 이거 재미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케이스가 반화사심탕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 안 보지? 우리 집사람이 젊을 때 내가 이제 학생 때 같은 동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을 했어서는 안 됐어. 제가 이제 후회되는 말 중에 저희 집사람이 옛날 여드름이 많았어요.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여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때 예과 1학년 때 피부과를 많이 다녔어요. 여드름 이제 압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옆으로 농담한다고 10,000원짜리를 쫙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싹 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돈 칠갑한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로는 열이 뜹니다. 우리 집사람 먹는 거 보면 살 안 찌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만큼 먹어요, 요만큼. 빵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빵 딱 앉는 자리에서 빵을 딱 먹잖아요. 한 입 딱 떼어 먹고 너무 맛있다 이래요. 그러면 딱 내려놓아요. 뭐지? 저거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딱 잘 막혀요. 그 다음에 삐뜩하면 설사합니다. 조금만 과식하면 설사합니다. 자, 보세요. 위로는 자꾸 스벨이 뜹니다. 그래서 개기름 질질질 흐르고 그래 해요. 그런데 위는 자꾸 막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절대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음식을 스스로 적게 먹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슨 약을 많이 썼냐면 이 사람은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 다음에 추위도 많이 타고 해서 제가 건강 육개부저 엄청 먹였습니다. 근데 먹일 때에는 조금 낫는데 빵 한 쪼가리 먹으면 끝이야. 아니 내가 부자를 그래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부자가 자꾸 탈이 나더라고요. 자꾸 얼얼하다고 하고 아 이상하다. 게다가 이제 바나 사심탕 에이 설마 이게 황금 황년 이런 거 넣으면 우리 집 사람 같이 추위 타는 사람 안 될 텐데 라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백출 건강 먹을 땐 좋은데 잘 안 돼.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요대로는 안 썼죠. 요대로는 안 쓰고 인삼을 분재로 하고 바나 한 돈에 황금 황년은 좀 줄이고 원래 좀 작죠 이거는. 그렇게 썼어요. 대추 빼고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 집사람은 40kg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이 좀 쪄요. 설사도 덜하고 추위도 덜 타고. 아하, 내가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심화비경이라는 말이 뭐 정확하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딱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요 그림을 제가 이제 해석한 게 이겁니다. 위가 딱 긴장이 딱 돼 있습니다. 위가 이제 오랫동안 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위벽이 딱 이렇게 굳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 힘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풀어지죠. 안에서 조금만 압력이 증가되면 그대로 긴장해서 다 긴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풀어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쑥 설사 같은 게 쑥 빠져요. 살짝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밑으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 바나와 황년을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표정 보면 긴장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이게 왜냐면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긴장하면 설사를 안 합니다. 그때 그래서 황금 황년을 조금 해가지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수별을 조금 진정시키고 반어로 이렇게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설사도 안 하고 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중 내명이 잘 생깁니다. 배에서 꾸룩꾸룩꾸룩 해요. 긴장은 되어 있죠. 안에서 긴장되어 있으면 물은 자꾸 생기죠. 갇혀 있으니까 수별이 자꾸 생기거든요. 자꾸 꾸룩꾸룩꾸룩 합니다. 근데 환자가 절대 자기는 심화비경이다, 소화가 안 된다 얘기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의 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하고 황년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걸 직접적으로 호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동아리 자기가 활동하는 동아리 황지도에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위에 선배들 유명하다는데 다 찾아가서 한약 다 먹었어요. 여드름 치료하려고. 내가 그래서 돈 지랄이라고. 안 나. 사상 다 갔어. 사주 보는 데도 가고 다 갔어요. 안 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황금이 이 폐나 이런 상처에도 작용하지만 대장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황금하고 황년을 제가 밑으로 이제 빠지는 거를 습열을 제거한다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고요. 반하로 긴장돼 있는 것서 상기되는 거를 반하로 풀고 중초를 좀 따뜻하게 건강 인삼으로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뭐 요거는 뭐 어디에 배속되는지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위가 긴장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이제 긴장감이 그렇게 안심하다 보니까 그 긴장으로 인한 습열이 자꾸 새 나간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하의 기운이 맺혀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가 얘기할 때 속이 더부룩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입맛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가스가 찬다고도 할 수도 있고 속쓰리다고도 할 수도 있고 오심 구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트림이 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사지에 힘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활동 안 되면 힘 없습니다. 실제 그 체했을 때 여러분 운동해 보세요. 하나도 힘 없습니다. 요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위가 막혀서 그래요. 요거를 봤을 때, 위가 막혔다라고 인지를 하셔야만,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답답한 건 다르고, 오심, 구토는 또 다른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지금 위가 막혀 있어서 다양하게 생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부에 스벨 생기는 건 설사가 날 수도 있고요. 복통이 날 수도 있고요. 장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외부로 땀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얼굴에 여드름처럼 상열이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반화사심탕이 굉장히 많은 데 쓰이는 겁니다. 또 이제 한 환자는, 계속 살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먹어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는 내한테 변을 잘 보고 뭐 한다고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많이 좋아졌어요. 상추에는 심열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초가 그래 튼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이나 방광 아니면 신허 뭐 이런데 자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생식기 질환 나타날 수 있고, 중초는 기체가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건 제가 이제 최근 일입니다.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제 아는 그 예전 직원이, 남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운동치료사인데 이 사람이 발기부전이 온 거예요. 저보다 젊어요. 이제 발기부전이 와가지고 서울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시간 잘 가네. 역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자, 발기부전이 온 거예요. 내가 내보다 몇 살, 5살, 6살 어리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하는데 조금 약간 거부를 좀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이제 잠자리를 하긴 하는데 그때 어느 날부터 딱 발기부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서 시알리스를 이제 매일 먹어가지고 이제 하는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체격도 좋고 별로 뭐 얼굴에 긴장감도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신호인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기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장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자꾸 머리에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보정을 좀 해보자. 토사자, 육종용 해서 이제 보정 쪽으로 약을 쭉 했어요.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얘기하는 게 발기가 조금 된대. 근데 조루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는 좀 되는데 너무 이제 일찍 그게 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확실히 신호한 게 맞는갑다. 그래서 이제 연자육도 쓰고 보정도 하고 뭐 이렇게 용골도 쓰고 된 거죠. 삽정도 하고 뭐 그런데 한 5째 썼어. 내 이실직고 합니다. 와, 이게 발기도 이제 좀 잘 되고 한데 아직 조루가 안 난다는 거야. 내가 혼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한약이 더뎌도 이럴 리는 없을진데.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를 해봐요. 어디 다른 데 불편한 건 없나? 뭐 혹시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똥이 안 시원하거나 내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없어. 그렇지. 없지. 그러면 맞겠지. 더 쓰는 수밖에 없지.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날씨가 살짝 서늘해졌잖아요. 근데 원장님. 왜?
자꾸 콧물이 나는데요. 이런 내가 그래서 중초가 막혀 있는 거예요. 중초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그거는 밥 잘 먹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오직 하초에만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약을 싹 바꿨습니다. 소화제 쑥. 진짜네. 이 결과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직 결과는 안 들었습니다만 딱 콧물이 난다고 할 때 자기가 딱 그러더라고. 작년부터 에어컨이나 찬바람을 쐬면 콧물이 난다. 야, 이 새끼야. 분명히 니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댔잖아. 그렇습니다. 뭐야? 쉬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온도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습니다.